서울환경운동연합의 박정음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좀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유럽 문화와 가까워서요. 네. 그 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역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알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지금 좀 드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런 영화가 좀 많아요. 어때요? 우크라이나 영화가 아무래도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찾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영화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좀 일단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영화사를 말할 때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 영화하고요. 네. 러시아 영화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화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이 소련 시절의 감독들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네. 흑해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항구 도시 오데사가 있는데요. 이 오데사가 영화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도시였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도시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화가 많이 촬영이 되었는데요. 오데사에서 촬영된 영화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1925년 작품인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화에 바탕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황제의 독재에 반대하는 해병들과 오데사 시민들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소위 오데사 계단의 학살 장면이라고 불리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제국군에게 저항하는 해병들에게 이제 민중들이 식량을 전달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포템킨 계단이라는 곳을 내려오는데요. 이 포템킨 계단이 27m 높이에 19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넓고 와. 높고 그 화면으로 봐도 참 인상적이겠는데요. 네, 굉장히 웅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데사에 관광을 갈 때 그 계단. 예, 요 계단을 꼭 이제 보러 가죠. 근데 그 큰 계단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중들이 음식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러시아의 제국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러시아 황제의 압정과 이 압정에 저항하는 혁명이 어떻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손꼽히는 명작이고 명장면이라서요. 한국에서는 사실 전함 포텐킨을 보신 분들보다는 이 장면을 오마주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일 유명한 영화가 언터처블이라는 영화에서 네. 이 장면이 오마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작품도 있을까요? 네, 또 유명한 작품이 소피아 로렌 주연의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생 때 주말의 명화인가에서 보고 맞아. 예전에는 네. 정말 그거 보는 낙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거기서 보고 네. 어른의 사랑은 저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비토리오 데시카라는 감독의 1970년 작품이고요. 그렇군요. 영화 자체가 끝없이 펼쳐지는 노란 해바라기 밭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무 인상적이네요. 요 해바라기 밭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해바라기 밭입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들 들으시면서 이탈리아 영화인데 왜 우크라이나가 그러네요. 배경인가 싶으실 텐데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때는 2차 세계대전 무렵입니다. 나폴리에서 살아가는 조반니, 소피아 로렌의 연기한 캐릭터인데 네. 조반니의 남편이 군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안토니오라는 이름인데요. 조반니는 이제 전쟁 기간 내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오매불망 남편의 귀향을 기다리는데
있는데 네.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망 통지가 오지도 않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후 우크라이나에 가서 남편을 막 찾아 헤매요. 근데 그때 또 이제 해바라기 밭에 가게 되는데 예. 요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전쟁 사망자 추모비가 이렇게 있고 그 추모비 앞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해바라기 한 송이 한 송이가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군인은 물론 수많은 러시아 농부와 노인과 여자, 아이들의 시체 위에 그러니까 서 있는 거다. 그 시체들 덮고 있는 거다. 너무 이런. 모순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너무 그 밭은 너무 아름다울 텐데.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근데 그 하고요. 아래에는 수많은 그 전쟁으로 인한 네, 사망자들이 묻혀 있다는 게 있는 너무 거죠. 정말 생각도 못할 만한. 그래서 일이군요. 이제 그 사람이 조반니에게 아마 남편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반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남편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건 그 남편 안토니오만을 바라보는 조반니의 마음이기도 할 테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참상, 모순 같은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전환 포테킨 뭐 지금 얘기해 주신 해바라기 이런 작품들이 다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잠시 하게 됐.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동과 서가 만나는 관문 같은 곳이라서 사실은 중요한 곳인데. 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한반도랑 많이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아마 전쟁들이 이제 많이 지나간 일어났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슴 아프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좀 더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풍광과 역사를 좀 보실 수 있는 작품을 한 편, 그러니까 최근작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조나단 샤프란 포라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잔잔한 코미디이면서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셈인데요. 주인공은 이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조나단은 미국에서 자란 유대인인데요.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쳐와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도망쳐 나올 때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여성에 대해 이제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는데 예. 조나단이 그 사진 한 장과 몇 가지 자료를 들고 우크라이나로 그 여성을 찾아가는 거죠.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그렇죠. 후이고 그 여성을 찾아서 할아버지를 구해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조나단한테 굉장히 낯선 땅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유대인 헤리티지 관광 상품을 파는 가족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영어를 못한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20대 중반의 손자가 영어 통역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물차를 타고 꼬박 이틀을 운전을 해서 조나단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을 찾아가는데 사실 이 마을은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서 마을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흔적이라든가 할아버지를 도와준 여성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예. 또 굉장히 아름다운 해바라기 밭이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밭이 원래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해바라기 밭에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한 여성이 사실 그때 사라진 그러니까 조나단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고 모두 죽고 그 사람 하나 살아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조나단의 할아버지를 구해준 여성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나요? 알려주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유대인 학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반전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영화에서의 어떤 의미, 메시지 이런 게 참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영화가 또 있을까요? 예, 그다음 이어서는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합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인 윈터 온 파이어를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 도심 항복판에서 펼쳐진 민중항쟁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은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네. 이에 이제 반발한 시민들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그래도 최근 얘기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사건인데요. 그렇죠. 장장 93일간에 걸쳐서 펼쳐졌던 어떤 이제 대정부 시위입니다. 친러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이제 시위였군요. 여기서 유로는 유럽을 의미하고 마이단은 광장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유로마이단 혁명은 그러니까 유럽의 광장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의미네요. 하겠고 한편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혁명을 존엄의 혁명이라고 존엄의 부르기도 혁명. 합니다. 처음에는 칠러 그 대통령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의 집회로 시작을 해서 점차로 온 국민의 혁명으로 이어졌고요. 이 이제 혁명 과정 안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을 떠나게 되고 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유럽연합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는 유럽 민주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랑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유로마이단 혁명이 시작되셨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건 약간 촛불광장이랑 비슷해요. 온라인을 통해 조직이 됐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고 그렇군요. 근데 그 광장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1980년대 5월 광주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막 사람이 죽고 학살이 있었습니까? 네, 정부가 실제로 예.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93일간의 시위 동안 12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실종되고 1,89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위를 이끌었었던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독립국가에서 성장한 훌륭한 세대가 이제 민주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추천하실 영화가 더 있는지. 네. 두 편이 더 남아있기는 한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한 있을지 편이라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유로마이단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이 완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돈바스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으로 연결이 되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이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를 다룬 작품이 한 편 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영화이고 네. 우크라이나 국립영화국에서 제작 지원을 한 작품이에요. 아니 이런 작품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지금 이민혜님께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포탈에서 검색을 포탈 해보시면 검색만 하셔도 예, 다- 제가 오늘 청취자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 영화만 골라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작품의 이름은 U311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 흑해에 있는 수로를 막고 7척의 우크라이나 해군 전함을 납포를 하려고 하는데 6개의 전함이 항복하고 마지막 한 호가 네. 이제 U311호인 체르카시라는 배였는데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그 실화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려한 전투씬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화는 화려한 스펙타클을 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어떤 좌절, 환멸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정서를 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 상황과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분 동안 네. 가지고 온 영화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최대한 해드릴 소개해 텐데요. 주시고. 네. 2015년에 나온 미로슬라브 슬라보츠키 감독의 트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영화 최초로 글로벌하게
유통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또 뭐 깐느에서 상 받고 이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아인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농아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음성 언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100% 우크라이나 수어로만 되어 있고요. 자막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배우들의 또 다 이제 농아인 배우들이 직접 출연을 하게 되는데 배우들의 몸과 이제 이것으로 더 영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다만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라서 보시면서 좀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신 그런 작품입니다.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